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김수미 배우님에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우리에게 친숙한 김수미 배우님이 수면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익숙한 배우라 국민 모두가 내 지인이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 아파했습니다. 김수미님의 사망 요인이라고 밝혀진 고혈당 쇼크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고혈당 쇼크는 단순한 혈당 상승이 아니라 우리 몸을 즉각적이고 위험하게 변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언제든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위협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고혈당 쇼크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고혈당 쇼크는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은 평소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 이 수치가 갑자기 치솟아 크게 높아진다면 몸은 급격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우리의 몸속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평온한 호수라고 생각해 본다면 고혈당 쇼크는 마치 그 호수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는 더 이상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증상들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거나 피로감이 심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등의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이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즉 중요한 장기들, 뇌나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혈당 쇼크는 어린이부터 성인 그리고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이나 나이가 많고 신체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김수미 배우님도 이러한 고혈당 쇼크로 인해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고혈당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 몸속 세포들은 평소에 받던 혈액과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급격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전기가 끊겨 모든 전자기기들이 멈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혈당이 너무 높아져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 몸은 이와 같이 마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혈당 쇼크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큽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심장마비, 신장 손상, 심지어는 뇌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당이 넘쳐 흐르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방해되면 이는 곧바로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위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혈당 쇼크는 평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고혈당 쇼크를 일으키는 걸까요? 우선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숨겨진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불이 붙은 종이가 타오르듯 빠르고도 강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몸속 에너지원인 당을 혈액으로 많이 방출하게 합니다. 이는 원래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서 고혈당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식습관 역시 고혈당 쇼크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당분이 많거나 가공된 음식들은 섭취 즉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예를 들어 단 음료나 사탕, 즉석식품 등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죠.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계속해서 과다하게 분비되다 보면 췌장이 피로해지고 더 이상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 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게 되어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고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우리 몸의 세포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문을 막고 있는 상황과 같아요. 몸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보내도 세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고혈당 쇼크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생활습관도 혈당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혈당 조절에 매우 해로우며 배고플 때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을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게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혈당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비상 반응을 보이며 그 이후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밤늦게 간식을 자주 먹거나 자정이 넘어서 식사를 하는 생활 습관도 혈당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불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습관은 몸을 고혈당 상태로 만들기 쉽습니다. 결국 고혈당 쇼크를 예방하려면 스트레스 관리와 균형 잡힌 식습관, 체중 관리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경 써야 합니다. 고혈당 쇼크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신호들을 놓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결국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고혈당 쇼크가 다가올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과 신체적, 정신적인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고혈당 쇼크의 주요 신체적 증상으로는 극심한 갈증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된다면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혈액 속의 당이 높아져 우리 몸이 이를 희석하려고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함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몸은 과도한 당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을 더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감을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몸이 지치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데요. 이는 당이 많아져도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마치 차에 기름이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고장나서 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당 쇼크가 오기 전에는 평소보다 더욱 지치고 나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동반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뇌가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습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운전을 하는 도중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죠. 또한 불안감이나 짜증 같은 감정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기분 변화가 심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를 거르고 배가 고플 때 짜증이 나는 것처럼 혈당이 불안정하면 감정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초기 징후들을 빠르게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할 수 있는 대응법 중 하나는 혈당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혈당 체크기를 사용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온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무거운 음식을 피하며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활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가 의심된다면 빨리 주변에 알리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당 쇼크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범 중 하나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려 고혈당 쇼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다는 음료, 과자, 사탕, 그리고 케이크와 같은 당이 많은 음식들은 입에는 달지만 혈당에는 큰 부담을 주는 음식들입니다. 이들 음식은 혈당을 순간적으로 급상승시키고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면서 혈당을 낮추게 하는데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어 고혈당 쇼크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흡수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는 것처럼 빠르게 반응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곤함과 졸음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우리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단 음식을 찾게 되죠. 이와 같은 식습관은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어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고혈당 쇼크의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식습관은 빈혈이 높은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 흰빵,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들은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되어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당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며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빵을 급하게 먹고 출근한 후 몇 시간 뒤 배가 고파진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의 단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뜨려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고혈당 쇼크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가공식품의 위험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푸드, 즉석식품, 인스턴트 라면 등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식품들은 보통 고당, 고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영양 균형이 깨져 혈당 조절에 큰 방해가 됩니다. 또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 첨가물 등이 들어있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세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고혈당 쇼크뿐만 아니라 심장병, 비만 등 다른 건강 문제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천연의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고 디저트를 원할 때는 설탕이 들어간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과일에는 자연적으로 당분이 들어있지만 섬유질도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며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군것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사를 할 때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는 방법도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나 견과류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이나 빵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예방하려면 식습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당이 갑작스럽게 오르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저혈당 지수지하의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혈당 지수 식품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면서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소, 통곡물, 견과류와 같은 음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식품은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 고혈당 상태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채소를 살펴보면 특히 잎채소, 당근, 브로콜리 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섬유질은 소화 과정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대신 샐러드나 브로콜리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면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곡물 또한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현미, 귀리, 키노아 등은 가공된 탄수화물보다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일반 흰쌀 대신 현미로 만든 밥을 먹는다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면서도 오래 유지됩니다. 통곡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도 이점이 많습니다. 견과류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같은 견과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 사이에 배고플 때 사탕이나 빵 대신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도 필수적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져 고혈당이나 저혈당 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혈당을 빠르게 높이려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후 갑작스러운 배고픔이 몰려와 폭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고혈당 쇼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에너지를 일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혈당 변화가 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오전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혈당도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량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3끼를 폭식하는 것보다 하루에 5끼 정도로 나누어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채소와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거나 점심과 저녁 사이에 요거트와 같은 저혈당 지수 간식을 추가해주는 식입니다. 이처럼 저혈당 지수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통해 우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예방하는 데 있어 꾸준한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신체 전반의 건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운동은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근육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고혈당 쇼크 예방에 효과적일까요? 먼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호흡과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전신의 근육을 활성화시켜 혈액 내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혈당을 천천히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조깅이나 달리기는 걷기보다 약간 더 강도가 높지만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는 특히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좋기 때문에 혈당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수영 역시 전신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물속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안전하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도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덤벨 운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대근육을 사용하는 만큼 혈당 소비 효과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은 주 2-3회 정도가 적당하며 유산소 운동과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기본 운동으로 하면서 일주일에 2-3번 덤벨을 사용한 상체 운동이나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요가 같은 유연성 운동도 고혈당 쇼크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는 근육을 이완하고 긴장감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혈당 쇼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가나 명상 같은 운동은 정신적 안정과 혈당 조절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생활화할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정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하루 10분씩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 매주 5분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고혈당 쇼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운동이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을 통해 인슐린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혈당이 더 효과적으로 조절됩니다. 고혈당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되기 때문에 자신의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혈당 패턴을 파악하고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죠. 혈당 모니터링은 특히 당뇨 환자나 고혈당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혈당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기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식사 전후, 운동 전후 등 혈당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때의 수치를 측정하면 효과적입니다. 혈당을 꾸준히 기록해두면 어떤 음식이나 활동이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팔이나 배와 같은 부위에 센서를 부착해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해주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적인 데이터로 고혈당이나 저혈당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좋고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이나 하강을 미리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것은 고혈당 쇼크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식품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마늘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면 특유의 매운맛이 강할 수 있지만 구워서 먹거나 요리에 함께 넣으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좋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혈당을 서서히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데 기여해 고혈당 위험을 줄여줍니다. 생강은 차로 만들어 마시거나 요리에 첨가하면 좋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당 외에도 신체 전반의 건강에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도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계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인슐린의 효과를 높여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계피는 단맛을 내지만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커피나 차에 계피가루를 약간 첨가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나 통곡물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며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샐러드에 채소와 견과류를 더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을 돕는 자연식품들을 섭취할 때에도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고 올바른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당 쇼크는 혈당이 극도로 높아져서 신체 주요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입니다. 따라서 고혈당 쇼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혈당 쇼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당 쇼크는 극심한 갈증, 빈뇨, 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혼란 상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상들이 급격히 나타나거나 기존의 당뇨 환자에게서 평소와 다른 심각한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자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신체가 과도한 당을 제거하기 위해 소변을 자주 배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물이나 무가당 스포츠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하여 체내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다만 탄산음료나 당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호흡이 가빠진다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해 호흡을 쉽게 만들어주고 신체가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자가 너무 과호흡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매우 혼란스러워하거나 공포감을 느낄 경우 차분하게 안심시켜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도 응급처치의 한 부분입니다. 고혈당 쇼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히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직접 환자를 병원으로 이동시키기보다는 119에 연락하여 응급차를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혼란 상태가 지속된다면 즉각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응급차가 오는 동안에는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만약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당뇨 환자라면 응급구조대에게 인슐린 사용 여부와 용량을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에 연락할 때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식 상태, 혈당 수치 만약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을 경우 평소 당뇨 관리 여부, 복용 중인 약물 등 환자의 기본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의료진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혈당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응급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혈당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라면 이는 고혈당 쇼크 가능성을 높이므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안전한 자세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눕혀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면 구토로 인한 기도 막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환자의 머리를 지나치게 높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서 다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당 쇼크는 위험하고 응급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당 쇼크를 예방하려면 꾸준하고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혈당은 하루 중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고혈당 쇼크를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활 속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궁극적으로 고혈당 쇼크와 같은 급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수미 배우의 고혈당 쇼크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평소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몸이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혈당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이 많이 든 음식이나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을 피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간식을 건강한 채소와 견과류로 대체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운동을 생활에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도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내 세포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혈당이 서서히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해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김수미 배우의 사례에서처럼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하더라도 건강한 혈당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당 쇼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관리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수미님의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